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38화 시작합니다. 저는 예술가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염소를 기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입니다. 오늘 또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염소 예, 아저씨, 요즘 예, 염소는 잘 크고 있나요? 염소 아, 얼굴 좀 보여주지. 예, 염소 얼굴은 NC 염소농장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네, 보기 싫을 정도 될 때까지 실컷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크고 있어요, 아주. 이 음소는. 자, 오늘, 미국 정치농장에서는 현재, LA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의 이민정책, 특히 홈랜드 시큐리티,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그 강제 체포, 이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양희님이 토니 네, 어워드에서 토니상.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토니 어워드가 뭔가요? 네, 토니상은요, 미국에서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거든요. 뭐, 한마디로 연극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1947년부터 시작이 되었대요. 앙투아네트 토니 페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토니상 이름이 명명되었고, 그래미상 그러면 뭐 음악 관련단 해서 그쵸. 훌륭한 거 선정해서 상 주는 거고 뭐 아카데미는 영화죠, 영화. 이 상이 여러 개가 많아서 헷갈려요. 토니 어워드는 토니상은 뉴욕 브로드웨이의 그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여기에서 우수한 인물과 작품들 선정해서 상 주는 거죠. 네네. 올해 2025년이 78회였어요. 그 78회 토니상 부분에서 6개 부문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이 그 6개 상을 받았어요. 예, 뉴욕 브로드웨이 44가 벨라스코 극장이라는 곳에서 계속 공연이 있고요. 요번에 이 상을 받은 작품의 이름이요. 너무 독특해요.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어로 maybe happy ending 이렇게 되어 아, 있어요. 그 그 여운이 좀 있네요. 내용이 예, 완전 예, 해피엔딩이 나중에 아니라 어쩌면 네. 해피엔딩이다. 네. 이 딱 제목을 봤을 때부터도 사람들한테 많은 호기심을 좀 자아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역시 한국에서 만들 만한 그런 좋은 소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나저나 네. 저는 이 뭐 농장에서 이 시골 구석에서 염소만 키우니까 도대체 뉴욕 브로드웨이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그러네. 한인분들도 이렇게 가끔 구경을 가고 하나요? 연극 보러 이렇게?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뉴저지에 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뮤지컬을 봐요. 뮤지컬 아니면 아, 오페라 그래요? 아니면 공연. 예, 음, 뭐 뉴욕에는 이렇게 브로드웨이에 많은 공연장이 있고 그리고 그게 보통 한 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작품이. 예. 어쩔 때는 막 20년씩 하고 어쩔 때는 몇 년씩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가서 보게 되고요. 또 보통 이게 뭐, 이제 몇 월 며칠이면 이게 마지막 공연이 한다. 그러면 꼭 특별히 그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요. 1년에 보통 그 언제인지는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브로드웨이 위기라고 돼 있어서 50% 할인하는 행사도 하고요. 타임스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광장 같은 곳에 그 뒤에 보면은 박스 오피스가 있는데 그 박스 오피스에서는 그 예를 들어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공연에 티켓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할인된 가격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바로 사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음, 이거는 뉴욕이나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좀 정보인 거죠. 그렇구나. 그럼 하여튼 그런 연극 뮤지컬 하는 극장이 쭉 있나 보죠, 브로드웨이에?
네, 있죠. 근데 네. 참 좋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못 본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TV나 영화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그건 진짜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막 진짜 하는 거잖아요. 다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이게 그쵸. 많이 달라요? 아유. 우리 그 같은 영화도 집에서 그냥 TV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극장 가서 보는 거 다르잖아요. 음. 전에 제가 그 슈퍼맨 그 뮤지컬을 봤거든요. 예. 상상이 가요, 슈퍼맨? 거기서 글쎄, 실제로 어떻게 막 거기서 막 날아다니고 합니까, 그럼? 네, 밧줄 이용해서 슈퍼맨이 뭐. 아니라 예. 스파이더맨. 제가 잘못 말했어요. 스파이더맨. 그 예. 뮤지컬에 태그이 됐던 거는 그 스파이더맨이었는데 얘 막 날아다니죠. 그렇게 됐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무대 위에서 할까? 또 영화하고 다른 그런 맛이 나고요. 또 이렇게 노래하는 뮤지컬은 가서 들으면요. 너무너무 정말 노래하는 배우들이 뭐 가수보다도 더 노래를 잘하고요. 그리고 오페라 같은 경우도 뭐 팬텀 오브 오페라 있죠? 오페라의 유령? 예. 그런 것도 정말 이렇게 감동스럽게 봤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다양한 게. 그러면은 바로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미국 문화의 어떻게 심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거기에서 네. 어떻게 한인 내용물이 거기에 어떻게 연출이 될 수 있었나 보죠? 네, 일단 이 작품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이 배경은 미래의 서울, 그리고 헬퍼봇 아파트라는 곳에서 주인공이 올리버와 클레어라는 인간을 돕던 구형 로봇이래요. 로봇,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스토리는 이 버려진 두 로봇이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는 그 가정을 그렸고요. 여기서 뮤지컬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사랑이라는 이런 독창적인 주제를 갖고 한 거였어요. 이 작품을 썼던 박천휴라는 그 작가가 그리고 윌 에런슨이라는 그분은 또 작곡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 작품을 완성을 하고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자석 점유율이 99.52%로 거의 매진이 되었대요. 그리고 예. 주간 최고 매출은 어, 101만 9,324달러로 밀리언 클럽에 진입을 했대요. 반응이 좋아서 2026년 1월 17일까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공연이 되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렇게 왔고 다시 이제 똑같은 이 뮤지컬이 한국으로 다시 가서 공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번 상 말고도요, 브로드웨이에 여러 상이 있는데 이미 다른 뭐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에서 6관왕, 그리고 외부 비평가 협회상 4관왕, 그리고 드라마 리그 어워즈 2관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상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 토니상까지. 토니상은 거의 그냥 이 모든 거를 완결한 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한국에 너무나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 한류 문화가 이렇게 브로드웨이의 뮤지컬까지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알려진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 반대 집회 소식, 그 얘기 한번 전해주세요. 지금 내셔널 가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LA로 보냈고, 또 해병대, 네, 머린 콥스도 보낸다고 하고 있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그 이민자 문제는 그 주지사나 그 해당 시의 공관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네, 근데 그 얘기를 한 지가 2주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ICE 오피서들이 그냥 어디나 쳐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 사법부의 의견까지도 무시해가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많이 퍼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악용을 한 건지 활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내셔널 가드를 일단 보냈습니다. 내셔널 가드는 무엇이고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가드를 이렇게 막 보낼 수가 있는 건지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입장은 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양희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내셔널 가드는요,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에서 활동을 하고요. 재난 대응이나 국내 치안 유지, 또 해외 군사 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요. 그리고 자연재해나 시민 불안이 발생하면 주지사 또는 연방 정부가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지사가 요청에 의해서 동원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또 직접 배치할 수 있는데 국내 치안 유지라든가 어떤 내란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의 경우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주지사 동의 없이 이렇게 내셔널 가드가 투입된 게 미국에서 60년 만의 일이래요. 예. 1992년도에도 한번 발동을 했대요. 그때 러드니 킹 문제 있었고 LA 사태 있어서 네. 많은 한인들 피해받고 한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92년이죠? 네.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아마 주지사가 주지사 요청을 동의가 했대요. 있었겠죠. 예, 예, 왜냐하면 워낙 그랬겠죠. 기물 네. 파괴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네. 다른 게 그때와 다른 거는 주지사나 시장이 절대 요청하지 네. 않았는데 백악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버린 네.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을 대충 보면 이미 LA뿐만이 아니라 시카고, 뉴욕에서도 지금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뭐 근데 보스턴도 왜 일어나 특별히 있고 다 있어요 네, 지금 많은 시카고 곳에서 뭐. 네. 예. 근데 특별히 트럼프 정부에서 이 LA를 단속하고 이렇게 시위대랑 대치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연방 수사국이 LA 타운 여러 곳에 뭐 불법 체류자 체포를 위한 작전을 펼쳤대요. 지난 6일, 6월 6일 날. 거기 뭐 한국 분들 되게 많잖아요. LA 타운에 뭐 패션 디스트릭도 있고 그래서 뭐 자바 시장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거기에 많은 그 의류 업체나 이런 공제 공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거긴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서류 미비자 남미 출신의 그런 저임금 노동자 합법적인 노동자일지라도 남미에서 또 와서 합법적으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지역 자체가 그 남미계가 거의 인구의 5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가장 IC의 타겟이고 그 관심을 갖고 있겠죠? 어, 트럼프 정부는 어떤 식으로도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추방함으로써 뭐 미국 내 노동자들을 그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더 지켜준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소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막 그 뉴스에서 나오고 시끄럽게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시위대가 나왔을 때 어쩌면 충돌을 걸 바라면서 제가 볼 때는 내셔널 가드를 부른 건 아닐까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아 염사주 씨 그 사진 저기 트위터에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올린 거 그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 어? 보셨죠? 그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루프탑 옥상에서 아,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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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봤어요. 예, 네, 예. 총을 쏘고 있는 그 그게 요번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진인데, 영수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1992년도 발생했던 그 4월 29일 발생했던 그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시작은 분명히 흑인 운전자랑 백인 경찰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흑인 그 운전자가 경찰한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게 영상이 뜨면서 흑인들이 좀 시위하고 그렇게 됐던 건데, 그거를 한국 사람 대 흑인으로 만들어서 정작 피해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봤었던 거였잖아요. 이놈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지난번에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이 왔을 때, 한 달 전에 네, 네,
사우스 아프리카가 이제 그 넬슨 만델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흑인계 정부가 백인들을 사살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그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한테 보여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무슨 콩고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그것도 백인만 죽은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흑인 백인 다 몰살된 사진만 갖다 들이대면서 이게 가짜 사진을 갖다 들이대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 지금도, 그거를 밝히고 네. 나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뭐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네. 아니, 지금 그리고 저는, 똑같네. 네. 네, 미국에서 이런 시위가 지난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그 시위에서도 막 학생들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미국 하면 이런 민주주의와 또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는 인서렉션 뭐 내란이다.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한 거다. 법에 써 있다. 뭐 1800년대 법에.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보니까 수류탄을 던지더라. 근데 우리가 보면 수류탄이 아니라 사과탄 그 조금 네. 매운 가스 나는 그런 거를 몇 개 던지더구만. 그걸 가지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수류탄 던졌다. 그 무기다 이거야. 무기를 가지고 시위를 하는 이 반란군에게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되는 게 지금 막무가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그쵸. 일부러 이러는 거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두 눈으로 뻔히. 맞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무슨 기물 파괴도 하지 않았고 그냥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보면 깃발만 잔뜩 들고 있지. 그리고 도로 한번 네. 점검했고 게다가 내셔널 가드와 머린 컵스를 동원한다고 한 거는 연방 건물 페더럴 빌딩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데 페더럴 빌딩은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거기에 뭐 그쵸. 침도 안 뱉는데 아주 안전해요. 거기는 사람들 접근하지도 않고. 근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걸 자꾸 일을 더 악화시킨다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시위대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트럼프의 의도가 이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인 가난한 층, 그다음에 학력이 낮은 층이 어딘가 이 사람들의 불만을 쏟을 때가 딱 좋은 게 그렇죠. 이민자잖아요. 이민자 지금. 이 맞아요. 사람들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서 지금 힘든 거다. 이 사람들이 와서 강간하고 마약 부리고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사실에도 맞지도 않고 그 의도가 너무 나쁠 뿐만 아니라 앞날이 걱정돼요. 이렇게 해서 네. 상당수의 미국 민중들의 마음속에 편견이 생기고 그러면 타민족계 미국인들과 그 자손들은 앞으로 대대로 어떤 게 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한번 이념 공세를 해가지고 빨갱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이념 공세가 한번 했더니 몇십 년이 가도 몇백 년이 가도 지워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피해를 맞아요. 받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또는 전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 의원이, 상원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뭐 의도가 너무 뻔하대요. 이 사람의 의견. 저, 그런데 제가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지금 이게 난리가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그쵸. 난리를 원한다. 계속 불법 이민자, 뭐 폭력적, 폭도, 약탈자, 약탈자,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또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총기를 갖고 있다고요. 누구든 자기가 위험하고 공격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총기를 쓸 수 있고, 그런 총기를 발사했을 때는 아까 말하는 경찰뿐만 아니라 내셔널 가드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이 또 총을 발사할 수 있단 근데 말이에요. 또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시위대가 총을 쏘지 않아도 어떤 백인 맞아요. 우월주의나 그게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시위대에 껴가지고 시위 참여자인 척하면서 총 쏴서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역사에서 숱하게 봤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죠. 지금은 약간 뭐 소강 상태로 됐다고 하지만 시위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뜻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잠깐 소강 상태로 됐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고 이러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또다시 화약처럼 폭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네. 되면 실제 숱한 인명피해와 정말 큰 난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현재 이미 경찰이요, 이런 시위를 진압하려고 체류탄하고 이런 뭐 고무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지금 러버 발사를 펠렛, 이미 예, 그렇죠. 했어요. 그 뭐 네. 사진 기자도 그래서, 그걸 맞고 그랬더구만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위대들은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고,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경찰 진압이 가행 진압이었는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근데 저는 또 뉴스 영킴 의원 발언 혹시 또 보셨는지, 그건 못 봤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 영킴 저희가 안 의원, 아유. 그래도, 네, 그때,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금 염려했었잖아요. 영킴 의원이 또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정강훈 목사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약간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런 윤석열 정부의 그런 내란 관련한 것도 지지 발언 약간 비슷하게 한 것 때문에 저기 논란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더 힐이라는 신문에다가 기고를 그때 했었어요. 그 윤석열을 감싸고 또 강장의 시민들을 친중 친북 세력이라고 매도를 했었고요. 뭐 막 이 계엄과 내란이 합법인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들한테 대답하기를 그거는 법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답변 회피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나 LA에 뭐 고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그거하고 통하는 아니, 이 꼴통보수 사람은 그렇게 할아버지들을,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예. 전 정말 이해가 아니, 안 자기의 돼요. 표밭이 그건데 어떻게 해요? 표밭이. 그리고 교회나 뭐 목장 활동 이런 데 가보세요. 아마 이 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얘기 꺼내기 힘들걸요. 웬만한 교회 모임에서. 표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것도 지금 그 보수 성향 박스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 더 아휴, 단호한 리더십과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처럼 가능한 빨리 주 방위군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인이라고 네. 해서 한인에게 표를 주려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왜 표를 줘요? 차라리 다른 인종이라도 소수민족을 위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줘야지. 그래서 생각을 싹 바꿔야 돼, 이제는. 뭐 한인 정치인에서 표를 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요번에 참. 트럼프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한 두어 달 전에 어떤 아저씨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 생각나요? 완전히 판박이에요. 그쵸. 왜?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아, 뭐,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했다. 트럼프도 똑같잖아요. 아, 뭐, 무슨 수류탄을 던졌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듯이 네, 불법인 그거는 거죠. 군대를 예, 동원한 요건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도 아닌 그랬고, 거죠. 트럼프도 그랬고, 이건 똑같아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왜? 제왕적 네. 대통령이거든. 윤석열도 김건희도 트럼프도 지금 대통령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법을 좀 무시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번째로 재선이 됐잖아요. 한 번 쉬었는데도 또 재선되니까 이제는 그쵸.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양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라고 해서 마음껏 정적을 핍박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윤석열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런 왕 행세를 하는 사람,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No King's Day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4일, 이번 토요일이죠.
이 네, 그러네요. 전국적으로 시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하신 분들 참여를 해서 이 지금 21세기에 법 질서를 지켜야 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에 맞게끔, 각자의 기능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왕인 양 마음껏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국민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보고 단호히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냥 잘해서 임기 채우고 그렇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윤석열처럼 탄핵을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 탄핵해달라고 자꾸 뭔가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트럼프가 직접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절벽을 느껴요. 와, 저거 정말 그러니까요. 참 한두 명의 잘못된 지도자가 낭떠러지로 몰고 가요.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될지 네. 걱정됩니다. 이게 괜히 그냥 야, 뭐 소요 사태를 좀 더 일찍 피해 없이 진압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도가 무섭고 지금 몰고 가는 방향이 위험천만합니다.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요, 이제 두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원에서 탄핵 소추 과반 이상 결정과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과 3분의 2 결정으로 파면을 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는 가능하겠지만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그 상원 의원이 각 주당 2명씩에서 100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 공화당은 당연히 찬성 안 하겠죠. 예.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니까. 상원도 오히려 공화당이 많은 상태고, 아직, 그래서 예. 예, 그 사람들 중에서 뭐, 트럼프의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고 표까지 이렇게 던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윤석열과 그래서 트럼프의 다른 점이에요. 현재. 네. 그렇지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초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 할 때는 또 이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단호히 잘못은 잘못이라 말하고 항의하고 요구하는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참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미국 정치농장 438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